개와 대들보 위에 지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보령 남포 양항리에 큰 부잣집이 있었다. 부자는 젊어서 남의 집 머슴을 살며 근근히 연명했지만 30살 즈음에 소금 장사를 해서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언젠가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 부자는 재빨리 재산을 성주산으로 옮겨 화를 면했지만 집은 불타버렸다. 그 후 마을이 회복되고 군사까지 들어와 안정되자 부자는 다시 큰 집을 짓고 관에도 협조하며 잘 지냈다. 그가 여바란 듯이 살면서 가세가 키운 양반들까지 그의 신세를 지게 되자 마을에서는 그를 장자로 대접해 주었다. 장자는 부유하게 살면서도 어려울 때를 대비해 뭐든 아껴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 5가지가 올라오면 2가지는 내려놓았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짜도 너무 짜다며 간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성주산에 피난을 갔다 돌아온 뒤부터 집안에서 매년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것이었다. 다 늙은 장자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죽기는 싫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침울했고 그 해에도 아끼던 몸종 하나가 죽자 장자는 시름에 잠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장자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착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항상 우울했다. 그래서 개 한 마리를 길러보라고 했는데 마음씨가 착해 개도 무척 아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개가 부엌에서 소뚜껑 여는 소리가 나면 쪼르르 달려가 부엌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식모들이 때려도 피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솥에서 밥을 퍼서 상에 올려놓으면 그 밥상을 넘나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개가 넘어다닌 밥상이라 재수없다며 밥상을 다시 차려야 했다. 그래서 식모들은 밥을 풀 때마다 부엌문을 잠갔고 개는 그때마다 부엌문에 매달려 왈왈 찢어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고 부엌 문짝이 떨어지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놀란 식구들이 달려나와 부엌을 살피고 개를 찾았다. 다행히 부엌 안은 별 이상이 없었는데 개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그 모습을 본 외동딸은 누가 때려서 그런 거라며 펄쩍펄쩍 뛰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가 부엌으로 먹을 것을 찾아 들어가려고 머리로 부엌 문을 지쳐서 생긴 상처라 단정했다. 이에 집주인인 장자는 개가 이제는 부엌 밥상까지 넘본다며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그러자 개는 신음소리를 흘리면서도 대들보 대들보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장자는 화가 끓어올랐다. 이 개새끼가 이제 사람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 장자는 다시 몽둥이를 크게 휘둘러 그 개를 죽여버렸다. 개가 죽고 나자 장자는 외동딸이 서운해할까봐 이튿날 시장에서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왔다. 그런데 이 개도 커가면서 줄곧 부엌 출입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전에 죽은 개와 마찬가지로 천장을 바라보며 으르렁댔고 밥상을 넘나들었다. 이번에도 장자는 이를 괘씸히 여기고 몽둥이질을 해댔고 개는 대들보 대들보 하면서 죽어갔다. 정말 묘한 일이군. 개가 사람 말을 아는 것도 그렇고. 그제야 이상하게 여긴 장자가 사다리를 밟고 대들보 위로 올라가 보았다. 대들보에는 켜켜이 쌓인 먼지가 수북했는데 그 한가운데에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다. 장자를 보고는 발을 흔들며 덤벼들었다. 마침내 장자는 해마다 집안 사람들이 죽어나간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다. 대들보에 숨어있던 지네가
그 아래에서 밥상이 차려질 때마다 도끼를 내뿜어 그 독이 들어간 밥을 먹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것이다. 장자는 몽둥이를 올려달라고 해서 대들보에 눌러붙어 있는 지네를 단숨에 때려 죽였다. 장자는 엉뚱한 오해로 개를 때려 죽인 자신의 행위를 후회했다. 그래서 흙으로 대충 덮어두었던 개 2마리의 사체를 꺼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그 앞에는 죽은 지네를 태워 재로 만들었다. 그 뒤로는 집안에서 죽는 사람도 없었고 밥상을 차릴 때는 꼭 보자기를 덮도록 했다고 한다.